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최근 밀양시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김해밀양 고속도로 추진, 그리고 돌봄과 문화 관련 정책 등으로 여러 변화를 동시에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병구 밀양시장 모시고 올해 밀양시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최근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을 밀양의 저력과 가능성이 증명된 해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발언인지 시청자분들께 먼저 전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변화가 도시 전반에 있어서 균형 있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선 산업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올해 나노 국가산단이 준공이 된 이후에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교통하고 물류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에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방문자 수도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스마트팜 도시 위상을 확실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돌봄이나 교육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다보험센터도 구축이 되고 또 지역 아동센터 스마트 케어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지도교육원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좀 시민들이 어떤 체감하는 이제 바닥을 잘 다졌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저력과 가능성이 확인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면 이제 밀양이 확실히 좀 도약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산업경제 분야부터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 경제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기대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기회발전 특구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부분. 예. 그다음에 가업 상속을 좀 유연하게 해준다는 부분.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기업 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특구가 지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이제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에다가 밀양이 가진 지리적 장점, 저희들이 이제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내에 둘러싸인 이런 네. 도시거든요. 전부 1시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리적 장점과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김해밀양 고속도로 에타 통과 이런 게 이제 결부가 되면 물리 환경에 획기적인 아마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복합 소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발전돼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나노 산단에 나노와 수소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게 된다면 밀양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산업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지식산업센터라든지 나노와 수소와 관련된 지원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연구도 하고 실증도 하고 또 생산까지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투자나 고용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로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아마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산단의 기업 유치가 그리고 그 입주율을 봤을 때 기대보다는 좀 적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네. 그래서 기업 유치도 중요할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밀양시는 어떤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꾀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다양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기업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직접적인 지원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또 규제 완화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투자 유치 보조금은 기존에 우리 유명한 식품회사가 들어올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라는 부분을 지난번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도 많이 PR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밀양시로 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환경 개선 이게 또 중요한데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우리 섬이랑 IC와 연결되는 지방도도 지금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노산단이 앞으로 그 신항이라든지 또 뭐 다른 서울 쪽이라든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예. 아울러 이제 기업들은 근로자 수급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기존에 한국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폴리텍 대학 뭐 한 10년 동안 계속 준비해 왔는데 이제 희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근로자들이 왔을 때 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우리가 이제 주택, 아파트를 지금 한 250세대 내년 말쯤 되면 아마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장 필요한 건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좀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폭 지원을 늘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를 매입하거나 지을 때 우리가 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초동농공단지에 임대형 기숙사 사업이 공모로 선정돼서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왔을 때 또 저희들이 이제 삶의 질이 좀 높아야 되는데, 네. 우리 나노산단 내에 청년 행복누림센터라든지 또 체육관 아울러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의 애로를 우리가 이제 해소해주고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김해 밀양 고속도로 사업, 그 중앙 부처와 이런 좀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예. 김해 밀양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예. 뭐 에타에 처음에는 통과도 뭐 아예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에타를 철회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작년 5월부터 이제 에타에 들어가서 최근에 에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에타가 통과가 되면 사업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죠. 가만히 예. 있는데 안심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을 통해서 올해 내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빨리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김해 밀양 고속도로는 단순히 이제 밀양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이 동남권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남권에 있는 여러 고속도로들이 지금 정체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은 혀를 뚫을 수 있는 고속도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분과위원회 회의 가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영남권에서 서울로 가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도로는 우리 물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밀양으로 봐서는 밀양에 지금 기존에 이제 있는 업체라든지 새로 올리고 하는 업체들이 이 김해 밀양 고속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노산단에서 지금 한 1시간 5분 내지 10분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걸리는데 예. 이 고속도로 개통되면 주행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한 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배후 물류 단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또 관광산업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다양한 시책들 그리고 고민들 보면 그 출발은 다 인구 감소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밀양시 역시나 인구 감소 우려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청년 유출 문제, 인구 구조의 적자는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 이 대목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인구 10만이 붕괴되면서 시장도 잠 잘 안 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예.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 보면은 우리 밀양시가 이제 가진 또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로 되돌릴 수 있는, 적어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또 정주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지만은 예. 우리 이제 생활 인구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국가 정책도 생활 인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앞으로 생활 인구 쪽으로 많이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다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형편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분야에서 우리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이면 산업, 또 이제 문화면 문화, 뭐 교육이면 교육, 또 이제 관광이면 관광, 뭐 돌봄 돌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해 나가다 보면 뭐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청년 인구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청년 인구가 돼야 인구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이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돼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제 정착할 수 있게 나노 산단도 잘 조성하고 특히 밀양이도 스마트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팜 쪽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우리 청년들 유입을 하고 그 친구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거지 의원 이제 아파트도 건립하고 월세도 지원하고 또 빈집을 또 리모델링해서 주기도 하고 하면서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출산 장려금 올해 대폭 올렸습니다. 네. 첫애 300, 둘째 500, 이제 셋째 1,0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혜택도 늘려주고 또 달빛 어린이병원 아이들이 병원 가기가 힘드니까 또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아이 돌봄을 위한 예. 뭐 다봄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또 사람 살기 좋은 이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또 커뮤니티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청년들이 또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또 체육 공간도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 조성도 아울러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우리가 너무 낙담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정주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 증가를 해서 특히 청년 인구 증가책을 이렇게 잘 시도하다 보면 뭐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낙담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밀양시에서 보면은 마침 이제 시장님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24시간 돌봄 체계 기반 시설 구축 그리고 취업, 결혼 그리고 말씀대로 출산 이후에 이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렇게 각각 각별히 공을 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또 시에서 보고 있는 그 성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1호 공약으로 이제 돌봄이나 교육을 내세우게 된 건 예. 돌봄 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임하자마자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했고 마침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다봄센터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봄센터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교육 기능도 하게 되고 네. 놀이 기능도 하게 되고 또 간식도 주고 저녁까지 줍니다. 오. 그다음 또 아이들 학교에서 직접 데리고 오고 예.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야, 다 해주네요.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방과 후뿐만 아니고 예. 그 주말 또 우리 이제 방학 때도 예. 이렇게 이제 애들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 또 아이들 안전하게 돌보려고 하면은 이 많은 이제 이 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우리는 노인 일자리, 노인 중에서 아이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예.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봄센터만 가지고 또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면지역이나 이제 그 읍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지역 아동센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어쨌든 조금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줘야만이 우리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해서 금년에 이제 뭐 한 18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예. 지역 아동센터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밀양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 키움 배움터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한 또 아이 키움 배움터 여기서도 돌봄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공공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전부 우리 돌봄 기능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밀양 전체가 돌봄 어떤 시설로 이렇게 이제 구축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다봄센터를 구축해 보니까 정말 뭐 다 해주니까 네. 학부모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부담을 완전히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 전국 각지에서 이 다봄센터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우리 전국 최초 모델로 구성을 했는데 밀양이
돌보면 걱정 없다. 이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 밀양, 우리 지역의 미래들을 지속 가능성 있는 이 도시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 보통 이제 밀양하면은 문화 도시로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자산, 또 자연 환경, 지역 정체성이 뚜렷한 도시이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밀양만의 매력을 키워나갈 계획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꼭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떤 게 예. 있습니까? 우리 밀양 시민들은 그 역사나 그 문화에 대한 정체성 이게 강하고요. 자부심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자부심 대단한 예.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또 김종직 선생, 전필재 선생의 어떤 그런 강직한 어떤 성격, 또 그런 문화를 이어받았고 피를 이어받았고, 예. 그 사명대사의 어떤 애민 정신이라든지 호국 정신도 이어받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가 밀양 아리랑이라는 아주 이제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들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도시 전략을 이제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도시의 문화 역량은 크게 보면은 공간, 사람, 그다음 컨텐츠 이렇게 저는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저희들은 이제 밀양 영남로라든지 표충사라든지 또 독립운동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 공간이 있고요. 플러스 이제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 밀양대학. 정말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걸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살 문화 캠퍼스를 예. 조성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완벽성을 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 저희들 지역에 정말 특색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연합회가 결성될 만큼 무형유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울러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지역예술 대표단체, 밀양 아리랑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아리랑 예술단이 지금 삼행당 아리랑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군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컨텐츠 부분입니다. 컨텐츠는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축제, 우리 밀양 아리랑 대축제라든지 여름 공연예술제, 거기는 주로 연극이 중심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밀양 이제 국가유산 야행이라든지 아주 좋은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텐츠와 사람 이제 이 공간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금년은 올해의 문화도시였고요. 올해 이제 투표를 해서 전국 문화도시를 투표를 해가지고 내년에 문화도시 의장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영등포에서 했는데 예.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밀양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것입니다. 국내에만 하나면 안 되잖아요. 예.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서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일본까지 지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런 어떤 국가들과 이 아리랑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류가 활발히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K컬처의 이제 중심 도시, 뭐 캐대헌과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아마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식 회원 도시로 가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글로벌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굵직한 타이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밀양인데 앞서 공간, 사람, 그리고 콘텐츠 3요소 중에 그 사람에는 관광객들도 좀 들어가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관광객도 좀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뭐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런 전략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참여형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택이라든지 영남로라든지 이쪽에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고 오시면 그 공연에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관광산업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진 관광 자원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네. 그 대부분의 저도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웰리스 관광이라든지 네. 그다음 생태 관광이라든지 야간 관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토론회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분들 말씀이 한결같이 밀양은 자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원은 많은데 활용을 잘 못한다. 연계를 잘못 시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지휘 관광이라든지 웰리스 관광, 야간 관광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 우리 관광객들을 체류하게 만들어서 예. 지역 경제하고 좀 연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관광 자원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관광 자원들을 저희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저희들 밀양시 가곡동에 달팽이 전망대를 생태공원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예. 이제 달팽이처럼 이제 올라간다 해서 이제 달팽이 전망대인데 예. 엄청난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철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지난주에도 관광버스가 한 3, 40대 정도 야. 올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새로 생긴 아까 말씀드린 진로교육원 이게 금년에 5월 달에 개원했는데 학생들이 한 5만 명 정도 예약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중요한 관광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관광시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밀양이 이제 보면 아까 달팽이 전망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둔치들하고 영남로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야, 경관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걷고 또 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러닝도 하고. 또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관광객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왔을 때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상도 사람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신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이제 반값 여행이라든지 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가진 분한테 예. 할인이라든지 그래서 여행 경비를 조금 절약하게 해드리고요. 이제 또 리트렛 프로그램이라고 요즘 저희들이 다른 기관들하고 협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체류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오.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이제 유입을 할 거고요. 뭐 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조성을 해야 되고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숙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에 대한 굉장히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유스 호스텔 하나 건립하려고 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숙박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수치가 좋습니다. 밀양을 성적도 잘 찾는 나오고 수치, 있군요. 그 관광객이든지 방문자 수치가 네. 최근 11월 말 통계 기준으로 한 5% 정도 작년보다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사람이 찾아오는 이제 도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산업도 밀양의 큰 산업의 한 축으로 예.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밀양의 성적표가 잘 나오고 있는 현재인데 늘 가장 밀양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까요? 저는 농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뭐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은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밀양은 이제 농업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농업이 제일 잘 될 때가 예. 밀양이 가장 번성할 어떤 시기였습니다. 근데 도시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인구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농업도 우리 밀양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전국에 어쨌든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조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1조가 넘는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채소라든지 과수 분야에서 가지고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배 면적도 경남 탑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얼음꿀 사과라든지 단장면 대추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뭐 이런 과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 농산물 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깻잎, 풋고추, 요즘 들어서 감자, 가지, 뭐 또 딸기까지 네. 전국에 어쨌든 보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런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이 생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 이제 생산 기술을 높이는 예.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미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이제 우리 전국에 4개가 있는 스마트팜 밸리를 우리 밀양이 지정받아서 예. 이제 완전히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도 스마트팜의 성지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남도에서 한 사업인데 그걸 이어받아서 밀양에서는 이제 지역 특화형 이제 임대 스마트팜을 이제 만들고 있고 예. 순수하게 또 임대하는 또 임대 스마트팜도 만들고 있고 또 농지만 또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스마트팜 이제 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시설에서 밸리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준 시설에서 네. 수입을 창출해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게 이제 농산물을 순수하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이나 또 유통을 좀 잘해야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밀양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공시설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밀양시와 농협과 그다음에 이제 영농조합 법인과 또 여러 이제 개인 사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상생발전, 유통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필요한 농산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또 대형 유통망과 연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공공급식 이런 쪽에 참여하면서 밀양농산물 판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품질 인증 제도를 통해서 밀양 농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이려고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밀양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쌀쌀해졌고 뭐 겨울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는데 밀양시가 더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밀양의 겨울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사계절 다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시청자 그리고 또 관광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또 보고 있을 텐데 밀양 스타일로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 코스에 가면 좋은지. 예. 근데 요즘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 달팽이 전망대를 보면 이게 계절의 구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후 온난화도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이제 어쨌든 핫한 관광지로 떠오른 그 달팽이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도도 가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둔치를 통해서 삼동 강변이라든지 가곡동 강변이라든지 뭐 암새들 강변이라든지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가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저도 주말에 가끔씩 시간 날 때 그 코스를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우니까 만약에 뭐 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내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밀양대학 안에 복합문화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향교 주변에 또 밴디라고 아주 잘 꾸며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열체험관이라든지 뭐 저희들 독립운동박물관이라든지 이쪽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년부터 개장한 션샤인 테마파크 여기는 뭐 사시사철 다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곳이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그 요가 컬처타운에 가면 요가, 명상, 푸스파 이렇게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선샤인 테마파크 안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이처 에코리움이라는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쿠킹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공간도 있으니까 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뭐 트윈터널이라든지 우주천문대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요. 겨울철 풍광, 나는 추워도 바깥에서 이제 뭘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영남 알프스의 중심에 있는 제악산 뭐 저 케이블카 운행이 되니까 거기 가시면 풍광이 너무 좋고요. 그 주변에 이제 최근에 생긴 이제 국립등산학교라든지 도래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밀양은 아무튼 러닝, 워킹, 라이딩 천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셔도 뭐 오후 시간 정도 되면 아주 좋으니까 즐겨주시기를 바라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밀양 돼지국밥이 워낙 유명한데 밀양 돼지국밥은 어느 집에 가든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 되면 거의 줄 서서 먹습니다. 한번 맛집 검색해 보시면 예. 그런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맛집도 아마 아주 좋을 거고, 과일도 밀양 딸기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고사가 원래 당도는 없잖아요. 겨울에 오면 확실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볼거리, 먹을거리 완벽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 밀양에 대한 이런 자랑도 해주셨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님. 연말연시에 좀 따뜻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남겨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뭐,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마무리라기보다는 저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무튼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가졌고, 그래서 중단 없이 어쨌든 시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씨앗을 뿌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은 또 많이 있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불편한 사항들은 해결해 줘야 되니까 뭐 교량 건설이라든지 공원 건설이라든지 도로를 확보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든 임기 중에 마무리를 잘 할 거고요. 겨울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잘 챙기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밀양 시민 여러분, 아무튼 밀양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으로 밀양은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은 우리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기운을 받아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말연시에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과 함께한 포커스 경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